서윤은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사흘 만에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사기 임신 혐의로 해고 조치됩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 임신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도현 부사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거짓으로 임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서윤을 끌어냈습니다. 서윤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무너졌습니다. 사랑, 직장,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보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계약직 직원인 자신이 강성그룹 후계자 강도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6개월 전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왔습니다.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서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 소식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윤은 고민 끝에 도연에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서윤은 회사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사기 임신 혐의로 해고 조치됩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 임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윤이 일부러 도연에게 접근했고 거짓으로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라며 제시된 이메일과 문자 내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서윤이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서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서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일하던 회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도연을 만나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성훈 전무였습니다. 한서윤 씨죠?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 있어요? 성훈이 비웃었습니다. 도연 부사장님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만 떠나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사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훈이 그에게 조작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믿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서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서윤은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돈도 연줄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10개월 후 서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민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민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였습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민우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탐낼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5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고 7살에 첫 번째 앱을 출시했습니다. 8살에는 자신만의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서윤은 아들의 재능을 발판 삼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민우캐피탈이라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투자 펀드였지만 실제로는 강성그룹을 겨냥한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3년 동안 서윤과 민우는 조용히 강성그룹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강성그룹의 15%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3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신사업 파트너 선정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도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지친 표정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파트너사 대표를 모셨습니다. 민우캐피탈의 한서윤 대표님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수줍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여자, 자신이 찾지 못했던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성훈 전무도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도연에게 닿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캐피탈 대표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성훈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민우캐피탈은 지난 3년간 강성그룹의 주식 15%를 매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15%는 결코 적은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는 강성그룹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강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대표님, 이건 사전 협의 없는 적대적 인수 아닙니까?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적대적? 아니요. 저희는 강성그룹의 성장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다만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서윤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강성그룹의 신사업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신사업입니다. 핵심 기술은 제 아들 강민우가 개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우의 사진과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10살 소년. 하지만 그의 경력은 놀라웠습니다. 여러 국제 AI 대회 수상,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수십억 대 자산 운용 실적.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 그 성을 보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재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기술을 강성그룹에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서윤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경영진 쇄신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간 강성그룹을 분석했습니다. 재무구조, 인사 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강성그룹의 비효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사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서윤의 분석은 정확했고 날카로웠습니다. 강성그룹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성장률은 정체되었고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윤이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과 부패한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당장 회의를 중단하시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서윤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부 거래 기록, 비자금 조성 의혹, 인사비리,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강도연 부사장님, 개인적인 대화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우캐피탈은 강성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서 경영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떠났던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성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윤의 등장으로 권력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임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강성그룹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민우캐피탈의 한국 지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성그룹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성그룹 서버에 접근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아들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성그룹의 내부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10년 전 인사 기록 찾아봐. 민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곧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의 해고 관련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 정보가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파일 원본 찾을 수 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작성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계획서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서가 제출되기 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서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작된 문서들이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야, 이 문서들 누가 삭제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민우가 로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강성훈 전무 계정이에요.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윤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서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내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봤어. 이메일, 문자,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너를 가리켰어.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조사했어. 진실을 밝히려고.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 서윤을 찾기 위한 수색 기록, 그리고 조작 증거를 찾으려 한 시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난 미칠 것 같았어. 너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게 막혔어. 내 연락처는 끊겼고 주소도 사라졌어.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거야.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병원을 찾아다닌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출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드디어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어. 성훈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는 너무 교묘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동정.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당신이 노력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뭘 바꿔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고생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내 아들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아들. 그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민우는 당신을 몰라요.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나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멈출 순 없어요.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진짜 범인은 성훈이잖아. 서윤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복수의 목표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성훈의 모든 비리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훈 전무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강성그룹을 좀먹고 있어요. 그를 제거해야 해요. 도연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날 도와줄 거야?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복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도움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10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함께 성훈을 무너뜨리자. 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날 밤 서윤은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찾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녀는 복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성훈을 무너뜨리고 강성그룹을 바로잡고
10년 전의 치욕을 씻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주 후 강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민우캐피탈의 요청이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이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은 항상 뉴스거리였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도연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성훈 전무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진실, 그리고 배후. 서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강성그룹에서 일하는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 부사장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윤이 계속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10년 전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해고 통지서, 사기 임신 혐의 문건들.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도연 부사장님이 저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이 작성했던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보호하려던 계획들, 결혼 준비 서류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삭제된 기록. 강도연 부사장님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모든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그 파일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문서를 삭제한 계정, 조작된 증거를 업로드한 계정, 모두 강성훈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성훈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증거를 위조한 거라고.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소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강성그룹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민우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으로 보호된 원본 데이터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10살 소년이 이런 기술적 설명을 하다니. 민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성훈 전무는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강성그룹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강도연 부사장을 후계 경쟁에서 제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성훈 전무는 도연 부사장에게 약점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했습니다. 저와 아이까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강성훈 전무의 비리는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화면에 방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거래,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모든 증거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 민우캐피탈이 6개월간 조사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성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운, 이게 사실이야? 성운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아, 이건 오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오해? 1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오해야?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사직서를 내. 아니면 형사 고발하겠어. 성운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성그룹은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면에 민우캐피탈의 제안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영 개선 방안, 신사업 계획, 그리고 민우의 AI 기술 도입 방안.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강성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부패가 아닌 새로운 혁신으로. 주주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대표님, 민우캐피탈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실 건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강성그룹 이사로 취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우는 기술 고문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민우 군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강성그룹의 모든 사업부 성과, 시장 동향, 최적화 방안, 모든 것이 AI로 분석되고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강성그룹에 도입하면 효율성이 최소 30% 향상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의미했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서윤 대표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윤 모자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성우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의 이사 취임 안건, 민우의 기술 고문 취임 안건, 그리고 성운의 해임 안건,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이사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서윤이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민우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10년 동안 몰랐던 아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민우에게 내가 아빠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도 나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민우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겼어.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성그룹을 재건하고 민우를 키우고 그리고 도영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버려진 여자가 10년 후 승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서윤은 민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홀짝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복수처럼. 서윤은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10년 전의 나에게, 그리고 10년 후의 나에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버린 건 그들이었지만 돌아온 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벽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